제가 뭐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OSC를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목포소에서 OSC를 지정하라 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완성이네요. 예. 미완성. OSC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구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실제로 못했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 파악된 정보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정보들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사고 선박의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교신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적으로 되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구조 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매뉴얼상 우리나라 매뉴얼에는 없지만 국제 매뉴얼에는 그때까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조치를 해라. 그리고 나서 계속 상황을 파악해서 뭐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해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제 매뉴얼이라는 게 네, IAMSAR이라는 매뉴얼 매뉴얼. 말씀하시는 네. 건데 어떤 매뉴얼이죠? 국제 해상 항공 수색 구조 매뉴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공 사고와 조난 사고, 해상 사고 통합해 가지고 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적용해라. 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그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 예. 이 여기에 기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에 빠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을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 평가는 예. 철저히 해야 하고 예. 결정들이 내려져야 하며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취해져야 한다.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과도한 지연을 유발한다면 RCC는 확인을 기다리기보다는 구조 책임자들은 기다리기보다는 네. 일단 확보한 정보들, 의심스러운 전문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OSC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현장 지휘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상황실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 분석,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동 구조 세력을 출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항공도 가고, 함정도 가고, 뭐 다른 것도 갈 수 있고, 또 숫자로 보면 한 대도 갈 수 있고, 두 대, 세 대도 갈 수 있고, 예, 이런 경우에 사고 현장에 그들이 다 도착해서 상황실하고 서로 교신을 하면은 구조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좀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서 통신 시설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경험이 가장 많은 함 아니면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현장을 통제하게 하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내려가는 지휘 내용도 OSC를 통해 가지고 현장 구조 세력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고 현장에서 파악한 정보도 대표로 해서 OSC로부터 상황실에서 신속하게 보고받고 소통을 일원화시키는 그렇죠. 거죠. 예. 상황이 막 일원화, 너무 참고 중구난방되면 안 일어나게. 되니까 참고 일어나죠. 네,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OSC를 지정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안 했죠? 이 사고 때는. 뭐 재판 과정에서 예.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제 적용된 게 있는데 9시 16분에 서해청 상황 담당관 유현식이 KCG 메신저로 그걸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 검찰 이 부분을 이제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예. 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사참위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예.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은 OSC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함정 이 어떤 그 OSC 임무를 수행한다 예. 라고 돼 있는데 9시 32분에 그 1, 2, 3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 그때서부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되어 있고 네. 실제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수행을 하지 않았고 제가 예. 봤을 때는 김경일도 매뉴얼을 숙지해가지고 자신이 OSC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OSC 지정된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KCG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1, 2, 3점에는 코스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CG 메신저를 볼 수 없었었고요. KCG 메신저라는 것이 뭐 용어 전문 용어로서 상황 정보 문자 시스템 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해경 내부에서 쓰는 문자 대화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 2, 3 정장은 KCG 메신저를 쓸 수 있는 코스넷이 설치가 안 돼 설치되어 있어서 있지 않다. 원래 예, 이제 예. 세월호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200톤급 이상 함정, 예. 그 다음째는 이제 신조되는 함정,
예. 한해서 이제 그게 돼 있었고 백통공 함정은 곧 그 설치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설치되기 전에 사고가 났던 것이고 그렇죠. 또 실제로 사고가 났을 당시에 KCG 메신저를 뭐 사용했다 하더라도 세월호 사고 당시에 그 의경을 제외한 그 승조원은 10명에 불과했고 KCG 메신저까지 운영해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서해청 상황 담당관 유연식이 예. 지시를 해가지고 KCG 메신저에다가 9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예. 1, 2, 3정 OSC 지정. 예. 그런데 방금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KCG 메신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코스넷이 예. 1, 2, 3 정장에는 정작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이걸 입력만 해놨는데 지정되었는지 메신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1, 2, 3 정장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OSC로서의 역할도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예. 제가 뭐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OSC를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목포서에서 OSC를 지정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정을 이거- 하라. 이 9글자는 예, 9글자는 지정하라가 지정하라는 걸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그 서해청에서 삼천구함이 OSC로 지정이 될 때 삼천구함 OSC 지정할 것 이랬는데 1, 2, 3정을 지정할 땐 그 뒤에 할 것을 빼가지고 이상한 문장이 됐고요. 예.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서해청 상황보고서 일보에 뭐 나타나 있습니다. 서해청 상황보고서 1보요. 네, 9시 19분에 그 발행이 됐고 지시사항 협조 통보 그 라번 항목에 이제 목포 해경서장의 어떤 지휘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목포 해경서장은 경비함 현장 도착 시 ENG 카메라 작동 현장 상황 체증 및 송출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그 현장 지휘함 OSC 지정 임무 수행 및 현장 상황 실시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9시 16분에 어떤 지정할 것을 KCG 메신저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 주 9시 19분에 이제 공식 문건으로 이제 다시 했다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9시 16분에 이미 지정을 해놓고 나서 9시 19분에 또 지정할 것 그래서 보고할 것 한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게- 지정하라고 지시를 한 예, 것에 지시를 불과하다는 한 것에 거네요. 불과하다.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사참위에서 조사를 했던 그 이선일 서해청에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KCG 메신저를 입력했던 친구입니다. 그 이 진술서에도 보듯이 9시 16분경에 1, 2, 3정 OSC 지정이라고 입력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입력하신 건가요? 그렇게 조사관이 물으니까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지시하셨을 겁니다. 예. 목포에서 보고 조치하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취지로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그 해석한 게 예. 맞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법원과 이해되네요. 검찰이 9시 16분에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OSC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지정을 하라고 이제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죠. 미완성이네요. 예. 미완성. OSC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요. 아버님, OSC 지정이 됐다고 쳐요. 예. 그러면 끝인가요? 지휘는요? 지휘는 이제 그 서해청에서 한 것이 틀림없다라면은 예. 서해청의 조정관 그러니까 예. 김정식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은 OSC가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을 지양해라. 그 SMC의 지휘를 받아서 해라. 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해청에서 지시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한다면. 지휘도 거기서 했어야 됩니다. 그럼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고 당시에 김경일이를 서해청에서 지휘하지 않은 그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검사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 당연히 그 지정한 행위만 적법한 행위로 놓고 나서 그냥 예. 책임 면제해준 그런 예. 셈이 돼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논리대로 예. 서해청에서 예. 주장하는 그 시간에 예. 서해청이 OSC를 예. 1, 2, 3 정장으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다. 예. 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럼 지정만 해놓고 그 이후에 지휘를 안 한 서해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거 별도로 아니냐.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판사와 검사가 매뉴얼을 읽지 않고 음, 그 수사하고 재판한 게 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초동 조치 관련된 사항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예. 네,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당시에 각급 구조본부 상황실이라는 곳들에서
구조 세력을 사고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호도 안 받고 지휘도 안 했다 그러고 예. 두 번째로는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평가와 판단 및 분석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예. 뭐 손 놓고 있었다는 그렇죠.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아버님께서 줄곧 이제 주요하게 주장을 하시는 내용 오늘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논리가요. 예. OSC를 실제로는 지정 안 했다. 예. 지정하라는 지시에만 그쳤지 지정 완성이 안 됐다.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법원 당신들 논리대로 따르면 지정을 한 것이면 끝이냐. OSC가 그냥 지 혼자 그냥 스스로 막 돌아가는 로봇이냐. 위에 지휘를 하고 보고받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서해청인데 서해청이 OSC 지휘자로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 요게 세 번째 예. 문제고요. 네 번째로는 출동한 구조 세력하고 교신을 설정해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요건 뭐 OSC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구조 활동이 A부터 Z까지 다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그 일단 하시죠. 초동 조치 과정에서는 예. 뭐 그 정도로 하면 큰 틀에서는 유학이 됐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시가 지나서 나타났던 것으로 봐서 종합 지휘를 하기 시작한 거는 10시 전후서부터이지 않을까.